최근에 30대 후반 실제적으로 저기 1대1 상담했던 그 내용을 좀 각색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미혼 30대 후반의 남성분, 투자했던 물건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좀 심각한데 사안이, 저도 이런 경우를 좀 처음 봐가지고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공유를 하면 좋겠다, 제가 그분께 동의를 얻었고요. 조금 제가 각색을 내용을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흔쾌히 그분이 동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컨텐츠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22년도 초죠. 1년 반 전에 이분이 대구에 대구 보통 달구벌 라인, 지하철로 따지면 2호선이죠. 경산 쪽입니다. 수성구 좀 지나면 이제 오른쪽이 경산인데, 거기에 모 역세권에서 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상가주택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혼자 이제 단독 명의가 아니고 돈이 좀 부족이 있겠죠. 친구와 같이, 정말 절친인 친구와 같이 반반 이제 투자금을 넣어서 공동 투자를 하죠. 공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2억에서 총 4억의 돈을 투자를 하게 돼서 총 10억 정도, 가격이 제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각색에서 10억의 상가주택을 기준으로 매수를 했는데 4억의 실투자금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4억은 대출, 2억은 실제 1층에, 그 다음에 2, 3층에 있는 세입자, 1층에 또 상가, 현재 총 보증금, 전월세, 임대, 임차 보증금 합쳐서 2억. 그래서 총 실투금 4억, 대출 4억, 임차 보증금 2억, 이렇게 해서 10억짜리를 친구와 같이 공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억 대출에 대해서 그러면 대출 이자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 단위로 보통 이런 상가주택이나 원룸 관련해서 매년 연장을 하게 되는데, 최초에는 5%대였는데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1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장을 했는데 금리가 6.7%,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이자만 갚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고요. 4억 대출 받아도 말씀드렸죠. 4억에 1년에 6.7%를 계산하게 되면 1년 연 이자만 해도 2,680만 원이 됩니다. 그걸 12개월로 나눴을 때 한 달 이자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22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고요. 상가와 1층 상가, 그 다음에 2층, 3층의 임차 세대로 받는 월세가 최초에는 4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건물을 이렇게 인수했을 때는. 그래서 400만 원 받아가지고, 야, 돈 많이 버네. 그러면 200만 원씩 나눠가지고, 야, 200만 원, 2억 투자했을 때 200만 원 가져가면 연수익률이 2,400만 원이 이렇게 12달에 200만 원 곱하면 거기에 2억 들어가니까, 와, 연수익률 12%? 상가주택 치고는 엄청난데 괜찮네 이랬다가, 실제 그게 아니죠. 실제 수익률은 매달 들어가는 관리비, 수도세 월 20만 원, 그 다음에 인터넷 유선비가 10만 원, 그 다음 각종 수리, 청소, 관리비에서 3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고정적인 또 관리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6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아까 월세 400에서 60만 원 빼면 340만 원이 되는 거죠. 340만 원. 이런 상황에서 돈을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플러스였는데, 정말 다행이었는데, 큰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1층에서 영업하시던 상가, 거기가 200만 원 정도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미용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몇 달 전이라 할 수 없죠.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안 좋고 하다가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 사장님도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산소호흡기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붙여왔던 상태로 그냥 계속적으로 연명하고 있다가, 도저히 월세 200만 원 감당해서 나 장사 안 되겠다, 마이너스다, 보증금 더 까먹기 전에 나가야겠다라 해가지고 원상복구비 다 내가 해서 줄 테니까 보증금 내달라 이래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도 본인도 둘 다 여윳돈 없이 2억씩 딱 넣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증금 내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마통 뚫어서, 마이너스 통장 뚫어가지고 돈 합쳐서 보증금 내주고, 월세 200만 원이니까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 더 기다리면 장사하실 사장님이 들어오겠죠. 여기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도도 보고 제가 주변의 상권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봤더니만 역세권인데 좀 도보로 10분 정도. 하지만 기존에 200만 원 정도 월세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 주변에 부동산 소장님이 가서 물어봤겠죠. 이게 내놓으면서 더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몇 개월 더 렌트 프리를 줘서라도, 그러니까 더 당근을 줘서라도 이렇게 더 싸게 월세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조건도 줘야지만 사람들이 편의도 봐주고 해야지만 이제 들어온다. 요즘 같은 이렇게 막 상가에 들어와서 장사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상권도 아니고 월세는 낮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상가나 또는 상가주택 투자에는 이런 주거용뿐만 아니고 이런 상가 관련된, 상권 관련돼 가지고도 내가 공부도 하고 이런 충분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상당히 어려운 이런 투자적인 손실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억씩 투자해서 현재는 월 1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상황인 거죠. 6에서 70만 원 정도 매달 가지고 한답니다. 친구들은
각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이 두 분을 보면 와 너희 둘 다 간물주 됐네, 건물주 됐다, 좋겠다, 부럽다. 와 앞에서는 근데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속으로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죠. 공동명의다 보니까 또 각각 1주택자, 1주택자 각자의 주택자죠. 그래서 상가주택의 절반 지분만 갖고 있는데도 유주택자라 가지고 청약이라 했는데 좀 불이익이 있는 거고, 추가로 또 주택을 구입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또 돈도 없지만 뭐 2주택까지는 또 비규제 지역까지는 1% 취득세지만 아무튼 이래저래 해서 불리하다. 예전에는 만실이 막 돼가지고 주변에 막 위에 다 차고 원룸 투룸쓰림 다 찼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가도 아까 말씀드렸죠. 공실이고 위에도 몇 개 월세 공실이 있고, 이런 시국에 이런 상가주택 투자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동투자. 친구 있죠, 친구. 예전부터 그렇게 절친했던 사이가 둘 다 지금 상당히 예민해져 있고, 역시나 공동투자는 여러분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거면, 나의 단독명이면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내가 알아서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둘이 같이 하다 보니까 돈도 똑같이 들어가 있죠. 파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1층에 또 상가의 업종 관련돼 가지고도 이분 오신 분은 요런 업종해서 제대로 된 이렇게 뭐 괜찮은 임차 상임들만 받아가지고 우량한 그런 아주 좋은 뭐 대기업이나 아주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이런 것만 받자. 또 친구 명의는 다는 거죠. 친구는 야 지금 매달 지금 월세 받지도 못하고 좀 대출이자 나가는 거 봐라. 일단은 받자. 일단은 뭐 어떤 업종 들어오더라도 다 받자. 이것 때문에라도 지금 엄청나게 갈등 구조가 막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줄이려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매달 술 마셔도 나가는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 있죠, 청소 관리비 업체를 썼는데 이제는 청소 업체도 안 쓰고 내가 그냥 직접 해가지고 일일이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도 일주일 이번 주는 내가 청소하고 다음 주는 또 저 친구가 청소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지난주에 열심히 막 청소 다 하고 막 밀대로 다 닦고 있는데 이번 주에 딱 와서 봤더니 내 친구 한 거 보니까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청소 더럽고 이게 제대로 먼지도 제거 안 됐고 밀대도 안 닦은 거 같고 여기서부터 슬슬 막 금이 막 갈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공동 투자하지 마시라.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공동 투자 또 계약서 이런 거 잘 안 쓰죠. 또 절친들끼리 상권 분석 없이 그리고 절대로 상가나 상가주택 투자하지 말 것. 이게 핵심입니다. 또 1층 상가가 또 있으면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상권. 사실은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도보소 10분, 또 좁은 골목 안쪽에 들어가 있는 위치, 동네 상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적다. 동네 미용실이 또 우후죽순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용실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웠던 상권이라고 보입니다. 서로 이제 이런 큰 건물을 투자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 너랑 나랑 돈 같이 넣어가지고 하자. 둘 중 그렇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갑자기 급돈이 팍 필요한 순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근데 한 친구의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돈을 빼야 되는 상황이면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뺄 수도 없고 내가 요 시기에 지금 이거 팔아야 돼. 사는 사람이 있을 때 팔자 했을 때 어떤 친구는 또 아니야 지금 팔면 안 돼. 조금 더 우리 월세 수익형 부동산 가지고 가면서 우리 계속 좀 월세이자 받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의 파국은 여러분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항상 이런 파국이 생긴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가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 때문에 작던 크던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갈등, 최악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 뉴스에 보이는 대로 사건, 사고, 법적 분쟁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두 친구들이 시세차익형 투자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뭐 매도 차익을 남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소유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청소하고 임대운영해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도 아닌 거죠. 그래서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팔 때 팔더라도 1층에 이런 우량 임차인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월세 세팅 해놓고 월세 가치가 월세 규모가 그 건물의 가치를 바로 딱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다 올려놓고 건물 가치가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매도하는 데까지는 둘 다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해라. 현장 공부하고 건물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판단되는지 상가주택의 매도 가격 어떻게 이렇게 딱딱 측정되는지 이쪽에 둘 다 마음 단디 먹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부터는 서로 양보하고 내일 니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 해라. 이 길밖에 없다. 둘 다 막 원수지고 막 멱살 잡고 싸우지 않을 거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최선의 방법으로 추후에 몇 년 뒤에 매도할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 여러분들 두 분의 이런 딱 고민이 있는 이런 건물이지만 이런 가치를 높여가지고 다시 되팔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관리하시면서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동투자 최악의 참극으로 2억 원씩 각각 투자해서 건물주가 됐지만 친구가 원수가 되는 이런 상황에 최악의 경우가 빠진 사례를 여러분들께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로 공동투자 우리는 하지 말자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정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널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